안녕하세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연산자란 산술연산, 대인연산, 증감연산 등이 있습니다. 각종 연산자는 프로그램 개발에 100% 활용되기 때문에 연산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모든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갈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술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술연산이란 사칙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이 고셈의 경우 알파벳 X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별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눗셈의 경우에는 슬러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종수형 변수의 경우 소수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눗셈 연산 시 해당 값의 몫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수형 변수의 경우는 소수점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 시 실수값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종수형 변수의 산술연산 결과값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제가 int a, b를 선언했고 a에는 10을, b에는 3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목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나머지 연산, 나누기 연산과 목연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10 나누기 3은 3.3333일 텐데 이 나눗셈 연산을 했을 때 몫인 3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과연 얼마일까요? 0.3333이 아닌 1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10 나누기 3은 9니까 10 빼기 9는 1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퍼센트 두 개가 썼는데요. 그 이유는 퍼센트 같은 경우는 퍼센트 %d처럼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데 사용되다 보니 프린트F를 할 때 퍼센트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퍼센트 두 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형 변수의 산술연산을 한번 볼까요? 실수형 변수의 경우 나머지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 %B를 하게 되면 이 나머지 값을 확인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럼 다음 결과값을 예측해 볼까요? 다음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겠죠? 실수형 변수와 종수형 변수의 혼합 산술 연산이라고 했는데요. 자료형이 다른 두 변수를 연산할 때 큰 자료형으로 자동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산술 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형 변수가 있다면 나머지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자료형을 연산할 때 하나라도 실수형 변수가 있다면 나머지 연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실수형 변수와 종수형 변수의 혼합 산술 연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d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형 변수와 종수형 변수 중 큰 실수형 변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컴파일에서 워닝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워닝을 발생한 결과 화면을 출력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W형인데 int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일은 정상적으로 되는데요. 결과값은 다음과 같이 쓰레기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W형 변수에는 정상값이 출력되나 int형으로 출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쓰레기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냥 출력해도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입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입연산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앞에 변수에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 즉 우리가 말하는 숫자로는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컴파일 에러를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int a는 10 또는 a라는 변수가 이미 선언되어 있다면 a는 10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10이라는 상수에 a 값을 대입한다 또는 10과 10을 대입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연산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는 10, B는 3을 맨 처음 대입을 했고요. 이 결과값을 놓고 그 다음에 A에 B를 더해서 A에 대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A와 B를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각각 순차적으로 대입을 한 거고요. 다음은 A에서 A는 B를 뺀 값을 대입을 하였습니다. 과연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값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입연산은 이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대입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대입이 됩니다. 즉 10을 B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에 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감연산자란 변수의 값을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증감 또는 감소하는 연산자입니다. 이를 합쳐서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포인터의 경우 주소값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향후에 배울 포인터 강좌에서 그때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증감 연산자의 기호는 플러스와 감소 연산자의 기호로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전위형과 후위형이 있으며 변수 앞과 뒤 중 어디에 연산자 기호를 사용함에 따라 다릅니다. 전위형은 변수 앞에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고요. 후위형은 변수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전위형과 후위형의 최종 결과값은 같으나 동작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값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B에다가 A의 전위연산을 통해서 B에 대입을 하였고 반대로 밑에는 B에다가 A의 후위연산을 통해서 값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감소연산을 했는데요. 결과값에 대한 예측을 해볼까요?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위연산은 A에 플러스 A가 됐기 때문에 A는 A 플러스 1로 이렇게 먼저 A 값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B에 A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전위연산은 A 변수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A와 B가 11로 동일한 값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후위연산의 경우 대입 후 A의 변수값을 계산합니다. 즉 B에다가 A 값을 대입을 한 다음에요. A는 A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결과값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위연산은 해당 변수의 변수부터 계산되고 후위연산은 해당 변수를 대입 후에 본인이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위형 연산과 후위형 연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프로그램 개발할 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위연산의 경우 바로 10에서 1이 더해진 11을 먼저 만들어지고 대입하기 때문에 11이 나오는 것이고요. 후위형 같은 경우는 A 값을 여기 %D로 대입 후에 다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뒤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nt A는 10이 있고요. 전위연산을 통해서 A에 플러스 1을 한 다음 11을 %D에 대입하기 때문에 1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후위형 연산의 경우 A의 값을 %D에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후위 연산 A는 A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나중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값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대입 연산입니다. 복합대입 연산이란 산술연산과 대입연산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A는 A 플러스 B를 하고 싶을 때 A 플러스 느낌표 B로 표현하게 되면 이는 A는 A 플러스 B와 동일하게 됩니다. 변경된 값을 본인 변수에 재대입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합대입 연산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 가능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출력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위에는 단순히 대입 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건데 요 밑에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a에 10을 넣고 a 곱하기 10 플러스 b, 밑에도 a에 10을 넣고 a 곱하기 대입연산 10 플러스 b를 했는데 두 개의 결과값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작하는 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처음에 a의 10과 두 번째는 같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가 높은 10 더하기 3을 왼쪽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높기 때문에 10 곱하기 10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고요. 이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대입연산을 통해서 a 곱하기 는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32, 여기서는 103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입연산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곱하기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연산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곱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연산자는 수학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값은 3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먼저 계산이 될 거고요. 뒤에 곱셈도 먼저 연산이 돼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연산이 되기 때문에 10 빼기 10, 13 빼기 10은 3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 연산자 우선순위는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복잡한 연산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서 개발하는 것이 버그를 만드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며 버그를 없애는데 효율적일 것이며 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계속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학하고 비슷하게 가로와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순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대입연산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대입연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계산기 연산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정수형 변수 인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우선 변수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스캔F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입력값을 저장할 변수와 결과값을 보유해야 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사칙연산을 우선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사칙연산 진행 시마다 변수값의 입력을 받고 해당 코드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니 변수명을 한번 잘 작성하는 것으로 오늘 프로그램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계산기 결과값은 0이고 초기 값을 입력한 다음 현재 값을 출력해주고 더하기 할 값을, 빼기 할 값을, 곱셈할 값을, 나눗셈 할 값을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각자 개발해 봅시다. 뒤에 레퍼런스 코드가 있으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각자 만드신 다음 결과물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레퍼런스 코드입니다. 우선 input value와 result value를 만들었고요. 계산기의 결과값을 받고 초기 값을 출력한 다음 덧셈, 더한 값을 넣고 뺀 값을 넣고 곱셈한 값을 넣고 나눗셈한 값을 넣고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 레퍼런스 코드는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추후 저희가 반복문과 제어문 그리고 조건문들을 배운 다음 전체 진짜로 실제 동작하는 계산기와 동일하게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드는 별도로 저장해 놓고 이렇게 동작된다는 것은 100%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좌를 정리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나눗셈은 종수의 경우 목 연산과 나머지 연산으로 구분됩니다. 타입이 다른 혼합 연산일 경우 큰 자료용으로 산술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를 같이 사용할 때 실수형 변수로 변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이고 증감 연산자는 전위 연산과 후위 연산이 있고 해당 변수의 최종값은 같으나 중간 변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꼭
이 부분을 염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산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꼭 이 부분 또한 참고해서 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